여기 봅시다. 2번부터 한번 보자. 자, 2번부터 닫힌 구간에 대해서 영하고 2번부터지? 1번은 아니지. 2번부터. 자,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작지 그 시간. 좀 키워볼까? 키워봤어. 자, 닫힌 구간 0에서 아니, 자꾸 1번이야. 자,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세 교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뭐 하자? 요 마이너스 A만 이쪽으로 이항을 해버려. 그러면 문제 푸는 게 똑같아지니까. 첫 번째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2x가 x가 a다. 그러면 얘를 뭐로 놔버려? fx로 놔버려. 프리퍼의 웹은 똑같다 그랬잖아. 두 번째. 그리고 미분해버리면 되겠죠.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 이거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다시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럼 0이 되는 x 값이 2라고 2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니? 플러스, 그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이제 극대가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서 극소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2를 대입은 여기다 해야 되겠지? 2, 12, 14에서 9 빼니까 5. 자, 소는 2 대입하면 되겠죠? 16, 그 다음 여기 23에 40이지. 거기서 36 빼니까 얘가 4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형태로 되겠죠.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기 5가 있고 여기는 4가 있고, 그렇지? 그래서 1에서는 5를 가지고 2에서는 4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을 지나고.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 자, 얘가 누구랑 만난다? 이런 A랑 만나야 되겠죠? 만났을 때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면 되겠지. 하나, 둘, 셋. 그럼 얘는 누구? 접하는 경우보다는 위에 있고, 그치? A가 4인 경우보다는 위로. 또 이렇게 접해서 A가 얼마인 경우? 5인 경우보다는 아래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는 거죠.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별로 어렵진 않은 문제야.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3번. 자, 3번 보죠. 자, 3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모든 풀이가 동일해. 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구점에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 누구보다 x 더하기 a랑 같다. 일단 만나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a만 남겨놓고 이거 이항하면 되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a더라. 문제가 이제 똑같잖아요. 또 fx, 그지? 하는 방법이 매우 똑같아. 두 번째, 미분 6x 제곱 마이너스 6. 이걸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빼기 1.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x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라고 1에서 생기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극대극소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플러스, 그럼 다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그지? 여기서 뭐 생겨? 극대, 여기는 극소. 자,
마이너스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겠죠. 대입하면 6 더하기 3에서 2 빼니까 여기는 7. 자,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요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에서는 7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1에서는 뭐를 가지냐? 마이너스 1을 가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3이죠. 3이니까 뭐 대략 이 정도 지나면 되겠지. 자, 그래프 그립니다. 똑같이 극대 내려와서 3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가면 되겠지.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요 파란 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딱 요 접하는 경우밖에 없어. A가 7. 또 이렇게 쭉 내려와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 딱 요 경우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답은 7. 이렇게 되겠지. 두 점에서 만나죠. 자, 이거를 그때그때로 풀려면 너무 어려워. 그렇게 풀려면 풀이가 매번 이제 해석도 해야 되고 귀찮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4번. 자, 이 4번도 똑같아요. 얘랑 풀이가 완전히 똑같다. 자, 얘도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 자, 음수 두 개, 양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겨버리세요. A만 놔두고 나머지 다 넘겨버려요. A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9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뭐라고 놓는다? fx라고 놓으면 될 거야. 네? 자, 그럼 두 번째 f 프라임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겠다. 자, 마이너스 3을 묶으면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그럼 다시 얘는 얼마? x 더하기 3 x 빼기 1. 자, 됐으니까 이제 다시 세 번째 x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겠지. 그럼 다시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또 그리는 거야. 자, 양수, 음수 아니구나.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구나.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양수, 여기는 마이너스. 자, 그럼 이번엔 여기서 극소가 되고 여기서 극대가 됐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자 이 말이야. 대입하면 요거 27 마이너스 7 사라져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2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면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야. 9에서 5 빼면은 얘는 4가 돼요. 자, 아무튼 뭐 계산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8을, 그 다음에 1에서 얼마를? 4를 가지고 y절편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됐겠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래프를 편하게 그리면 되겠지. 여기도 극소지. 내려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려와라.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요 A랑 만나는 X 값이 양수가 하나 있고 음수가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 Y절편 굉장히 중요한 점이야. Y절편.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만나는 점은 3개가 되는데 이때 X 값이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고요. 음수죠. X 값이. 음수 2개, 양수 하나 된 거죠. 그렇지?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어디까지만 올라가야 돼요? 여기 Y절편까지만 가야 되겠죠. 왜? 그러면은 이때는 양수 하나, 0 하나, 그 다음에 음수 하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또 얘가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죠? 접하는 부분까지 내려오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되죠. X 값이. X 값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러니까 요거는 안 돼. 요것도 안 되는 거야. 요 사이에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양수 하나, 음수 2개가 되는 거야. X 값이. 교점은 3개인데 실근이니까 교점의 X 값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y절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는 여기서 만나는 점은 3개야. 근데 해석이 이렇게 되겠지. 양수 2개, 음수 하나. 맞니? x값, 음수 하나, 양수 2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a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 이때는 a는 마이너스 28이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8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26개가 되겠죠. 됐냐?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해석만 좀 마지막에 다르게 하면 되겠지. 실근은 교점의 x값. 이렇게. 뭐 외워내도 뭐 아깝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지. 자, 다음에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2번 바뀌도록 여러분. 움직이는 방향이 2번 바뀌었다는 것은 속도가 플러스가 될 때랑 마이너스가 될 때 이때 바뀌는 거지, 그렇지? 자, 방향이 2번 바뀌었다는 것은 속도에 보호 변화가 있어야 돼. 보호 변화. 자, 속도에 보호 변화가 생긴다는 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속도가 0일 때 주로 많이 생기겠죠. 0일 때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요 x를 뭐 한다? 첫 번째 2분의 1을 내겠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2kt 더하기 k 더하기 6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야 돼. t에 관한 식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게끔 나와야 됩니다. 단 여기가 0이 있어야 되겠지. 0보다 큰 쪽에서. 왜냐? 이건 시간이잖아. 시간이 0보다 커야지 0보다 작을 수는 없지. 그리고 반드시 방향이 2번 바뀌어야 되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해석이 들어간다? 근해 분리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해 분리. 무슨 근해 분리? 두 분이 모두 서로 다른 근이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 두 분의 합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왜냐? 한 배씩만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안 풀려. 왜 안 풀리냐? 한 배씩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두 분이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근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건 안 돼요. 시간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시간이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판별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공식 들어가면 되겠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n 0보다 크다. 자, k 더하기 2 k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느끼네. 자, 다음에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크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죠? 따라서 얼마다? 2k. 얘가 0보다 크다. k는 그럼 0보다 크다가 되겠지. 두 분의 곱이니까 a분의 c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k 더하기 6이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공통범위 찾아볼까요? 자, 요거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공통범위 뭐야? 얘가 공통범위.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k가 3보다 크다가 최종 범위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얼마나? 3. 최소값은 3. 됐죠? 자, 이 문제 잘 봐야 돼. 잘못하면 한 배씩만 쓰다가 운 좋게 답은 맞을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 자, 다음에 이거 6번도 있어? 나 맞네.
자, 이거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10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요 반지름을 R로 놓자.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죠? 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 높이가 필요한 건데요.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한다?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밑변과 높이인 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몇 대면 1대4죠. 그러니까 이건 1대4니까 4r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높이는 얼마가 돼요? 12 마이너스 4r이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하지. 1대4, 1대4. 됐지. 자, 그럼 이제 부피 구하는 거는 쉽겠네요. 자, 밑면의 넓이 파이r 제곱에다 누구 곱해? 12 빼기 4r 곱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해주면 얼마니? 마이너스 4r 제곱이고 이렇게 전개하면 12r 제곱. 그래서 파이가 되죠. 그럼 이제 뭐 해줘?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부피를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r 제곱 더하기 24r 파이가. 그러면 마이너스 12r로 묶어주니까 r 마이너스 2 파이가 된다. 그럼 r은 얼마가 되죠? 0하고 2가 되겠죠. 자, 이때 0보다 작으면은 요 놈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서 극소, 여기서는 극배인데 활용 문제에서는 이 최대값이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극배라 그랬지, 그렇지? 극배 아니면 극소. 따라서 우린 답으로 누굴 선택하면 되는 거야? 요걸 선택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2라는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자,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2 대입하니까 얼마? 4. 따라서 16파이가 된다. 답은 1번. 쉽죠? 자, 다음에 또 뭐야? 7, 8,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10번. 자, 이제 뭐 단원 테스트 볼만한 게 한 2개 남았어. 그래서 4개 남았어. 조금.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2개 정도 하고, 그때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2개 정도 보면 되겠죠.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1, X2예요. 자, 그럼 이렇게 X1, X2가 있는데 두 점 PQ가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 자, 방향이 서로 반대다. 그럼 무슨 말이죠? 속도의 부호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x1을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그럼 얘가 속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미분해주면 얼마야?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7이다. 자, 그럼 이 속도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언제 0인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t 더하기 1 t 빼기 7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2도 미분을 하면 이거는 속도 v2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미분 얼마? 2t 빼기 4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언제 0이 되냐? 2에서 0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요 t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b-a의 최대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건 무슨 말이죠? v1과 v2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봐. t 더하기 1과 t 마이너스 7과 요거를 곱하는 거죠. 2 바로 t 마이너스 요 곱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주 편하게 여러분 3차 함수 부등식 안 해봤잖아. 그지? 자,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맞니? 맞잖아. 시간이잖아. t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끼고 나머지 얘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2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원래는 저 3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3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요? 그지? 그래프만 그리면 부등식 값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얼마죠?
그러면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어디가 0보다 작죠? 여기가 0보다 작고요. 여기가 0보다 작아요. 맞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부등식을 푸는 방법. 그래프를 그래서 0보다 작은 쪽만 체크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읽는 게 중요한 거긴 해. 근데 여기서는 이 t가 어찌됐든 간에 양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라라는 거지. 요거를.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t는 2하고 7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a의 최대값을 찾으려면 요 a는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되고 이 b는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이다?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 범위가 들어와야 돼요. 맞니? 그러죠? 그래야지만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야. 얘는 무조건 부호 변화가 생겨요. t가 2하고 7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 a는 최소값이 얼마나? 2. b는 최대값이 7.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b는 제일 컸을 때가 7이에요. 이 범위가 요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작은 a 값은 2야. 뭐 3도 되고 4도 돼 a가. 그치? 자, 그래서 최대값 뺀 거 얼마죠? 5. 자, 7번은 요 말이 좀 헷갈리는 거야. 요 말.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야지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죠. 여기 2가 있고 여기에 7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 A하고 B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요? A는 2 이상이 되고 B는 7 이하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최소값이 2, 최대값이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번. 8번 보니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4x 빼기 2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k 이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k 값, 이 k 값이 양수가 되게끔 얘를 이렇게 이항해 주는 게 좋아. 그리고 나머지를 이쪽으로 이항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k가 되고, 자 이제 이거 얼마?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넘어오면 플러스 2x 제곱이고 플러스 이게 8k가 아니라 8x 자, 그럼 요거 이항하면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2. 자, 정리됐고요. 이제 얘를 뭐라고 넣으면 돼요? 내 하는 방법으로 fx 됐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를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x가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2일 때 변화가 생기죠. 자, 앞에 음수가 있어요. 자, 음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양수, 그 다음에 만수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된다? 극소. 여기서는 극대. 그렇죠? 자, 그러면 극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잘 보세요.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극소를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에서 극대를 찍을 거예요.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음수잖아.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 여기서 진짜 음수를 갖는지는 모르겠어. 그치?
여기서 진짜 양수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만약에 이게 귀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쭉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려놓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얼마?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3이 요 정도에 있을 것이고 3이 요 정도에 있을 것이고 그러지? 그러면 3하고 2하고 아이고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다 구해야겠네. 이렇지 이제 알겠지? 에이 이런 개떡같은 문제가 그치? 다 구해야 되네. 다 구해야 돼. 자, 마이너스 3부터 하나씩 대입하도록 하죠. 네 번째 마이너스 3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27 써야 되겠죠. 27 더하기 9이 18 마이너스 12 더하기 9 그럼 얘는 얼마죠? 45에서 46 빼면 3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F 마이너스 3분의 2전 이건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왜냐면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지? 27분의 8이죠. 분수 붙었으니까 그 다음 플러스 9분의 4의 8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는 27분의 8 더하기 3, 8의 24 마이너스 9, 8의 72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다시 27분에 이렇게 넣으면 얼마냐? 51, 59죠? 그럼 마이너스 14 이렇게 좀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F2 자, 2 대입하면은 쪽에다 계속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9가 됩니다. F3 자, 3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7 9인 18 3 4 12 플러스 30에서 요거 빼면 3이죠. 그렇죠? 이거 4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도 있고 여기 3도 있고 자 요거는 안 되고 그 다음 여기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3에서는 34를 가져요. 겁나 큰 값을 갖는 거죠. 3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에서는 마이너스 27분의 13 가죠. 좀 작은 값을 가죠. 마이너스 27분의 13. 자, 그 다음에 F2에서는 9를 갖죠, 그렇죠? F2에서는 9. 그 다음에 F3에서는 4. 여기는 구멍 뚫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보죠. 자, 요거는 지금 극대가 아니야, 그치? 어디서 극소를 가죠? 여기서 극소 가지고 극대 갖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어만 주면 되는 문제. 자, 이어줍니다. 여기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버리고. 뜯어버리고 슉 내려오고 요거는 이를 지나죠. 이를 지나서 올라가고 슉 이렇게 되는 거죠. 구멍 뚫어버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자 어떻게 된다? K가 요놈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크니까 위에 있다.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K가 34에만 있어도 이거보다 위에요. 그죠? 여기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K는 누구 이상이다? 34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얘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죠. 왜냐면은 이게 극대하고 요거랑 누가 더 큰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마무리 10번. 푸는 방법이 계속 똑같아. 그려놓고 그냥 비교만 하면 돼. 자. 9번은 안 해도 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가보자.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속도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속도니까 속도를 접근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가 나온다. 위치나 또는 거리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요 놈의 넓이. 자, 요 놈의 넓이가 얼마나 되죠? 2 곱하기 2라면 여기는 2야. 그럼 각각 2분의 1이라고 쓰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이 정도만 놔두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보류. 자, 구할 수는 있지만 보류. 자, 근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자, 얼마 증가했죠? x는 2 증가하고 y는 4 증가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얘가 2 감소했어요. 잠깐만, 기울기가 2가 맞냐? 2 증가하고 4 증가하고 2 맞지, 그치? 2 맞아요. 근데 왜 그림이 있다고 그러겠지? 자, 그러면 얘가 1 증가하면 얘는 얼마 증가하죠? 2분의 1만큼 증가하는 거죠. 맞지? 그 다음 여기가 3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이 증가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될 거 아니겠지? 따라서 이 좌표가 얼마가 된다? 2분의 7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이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놈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넓이는 4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요놈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한 다음에 곱하니까 4분의 5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넓이를 뭐 구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봐야죠.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횟수. 방향을 바꿨다는 건 뭐죠?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어디서 바뀌었죠? 여기서 바뀌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도 한번 바뀌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래서 횟수는 2번 맞더라라는 거죠. 어디서 바꿨어요? t가 2인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구해봤지만 2분의 7에서 되죠. 자, 니은 가보죠. 점 P는 원점을 출발한 후 t가 2에서 t가 5 사이에서 원점을 한번 지난다라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간 거리가 얼마죠? 1이죠. 그치? 그러면 음수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가 1이야, 합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죠. 그렇죠? 맞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인 거죠. 자, t가 0일 때인데 t가 0일 때인데 얼마만큼 간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만큼 갔어 앞으로. 근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뒤로 돌아오죠. 뒤로 돌아오는데 다 못 간 거야. 이게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맞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만큼만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까지 못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뭐 해버려요? 쭉 가버리죠. 얼마나 할까? 4분의 9만큼. 4분의 9만큼 가버립니다. 다시 오른쪽으로만. 그래서 이유는 틀렸다. 아예 지난 적도 없어요. 원점을. 자, 디귿. 점 P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점 P의 위치는 2분의 5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자, 가자. 아까 0에서 출발해서 2초 동안 1만큼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2분의 7초가 되면은 요만큼 다시 왔어요. 가장 멀리 떨어진 건 아직까지는 여기였던 거죠. 다시 돌아와 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버렸죠. 그렇죠? 여기가 제일 멀리 떨어진 거죠. 다 통도 좀 계산하면 되지. 1에서 4분의 3 빼고 4분의 5 더하면 돼요. 1 더하기 얼마? 4분의 1 더하기 2분의 4. 따라서 2분의 5가 제일 멀리 떨어진 거리가 되더라고요.
다 구해봐야 됩니다. 넓이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직선 같은 경우. 됐니? 자, 아무튼 미분까지의 우리가 테스트는 이 정도 본 거야. 자, 시험 같은 것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봐보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치? 기본적인 거 정리는 해야지. 한 10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교재 한번 보도록 하세요.